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생활과 윤리. 오늘 이 시간에는 삶과 죽음의 윤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단어는 출생의 의미와 삶의 가치인데요. 여기 이 부분에서는 일단 인공 임신 중절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인공 임신 중절. 예전에는 이걸 갖다가 이제 낙태라고 해서 표현이 됐었는데요. 이 표현을 이제 쓰지는 않고 그 대신에 인공 임신 중절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나오는 패턴을 좀 분석을 해보게 되면요. 이 인공임신 중절과 관련된 입장 차이를 구분하는 형태로 자주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인공임신 중절이란 것은 뭐냐? 스스로 생존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태아를 모체로부터 인공적으로 분리해서 임시를 중절시키는 행위가 인공임신 중절인데요. 여기에 대한 찬반의 입장을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인공임신 중절에서 찬성을 하는 입장은 선택옹호주의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반대하는 입장을 생명옹호주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논거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먼저 소유권 논거입니다. 소유권 논거. 이 여성은 자기 몸에 대한 소유권을 지니고 있는데 이 태아를 뭐로 본다면은 여성 몸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여성의 선택을 옹호하여 인공 임신 중절을 찬성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생산 논거는 여성은 태아를 생산함으로 태아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율권, 여성은 또 자신의 삶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인공임신 중절을 찬성한다는 입장이고요. 평등권 논거는 남성과 비교해가지고, 즉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인공임신 중절에 관한 결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찬성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정당 방위 논거입니다. 여성은 자기 방어와 정당 방위의 권리를 지니기 때문에 일정한 조건이 충족이 되면은 인공 임신 중절을 할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살펴본 이러한 5가지 논거를 들어서 인공 임신 중절에 대해서 찬성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생명옹호주의, 즉 반대 논거죠. 반대 논거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반대 논거에서는요, 일단 존엄성 논거를 얘기를 듭니다. 모든 인간 생명이 존엄합니다. 그리고 태아 역시 생명이 있는 인간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해야 된다? 보호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존엄성 논거고요. 그 다음에 무고한 인간의 신성 불가침 논거가 있습니다. 잘못이 없는 인간을 해치는 것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태아 역시 잘못이 없는 인간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인공 임신 중절을 반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무고한 인간의 신성 불가침 논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재성 논거입니다. 태아는 임신 순간부터 한 인간으로 성장할 뭘 가지고 있다? 잠재성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태아도 인간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공 임신 중절을 반대한다라고 얘기해서 잠재성 논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살펴본 이 세 가지는 인공 임신 중절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논거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출제의 패턴을 보게 되면요.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주요 논거를 다 이렇게 기억을 해가면서 문제를 풀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수능에서는 일단 주어져 있는 글을 보고 이것이 인공임신 중절에 대한 찬성인지 혹은 반대인지에 대해서 구분을 하고 거기에 따르는 선택지를 같은 맥락에서 찾아내면 문제가 없습니다. 즉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논리적 일관성이라고 해가지고 관련 지식이 없어도 문제 푸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차분히 주어진 글을 분석할 수 있는 분석 능력만 갖춘다고 하면은 무난하게 풀 수 있는 파트이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주의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요, 바로 이 선지를 선택하는 데 있어 가지고 확장적으로 유추하지 말라는 겁니다. 선지에 나와 있는 글을 그냥 맥락적으로
그냥 읽어 내려가십시오. 표면적으로 그냥 읽어 내려가시고 그 내용을 가지고 더욱더 넓게 확장해 가지고 생각하게 되면요, 오히려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표면적으로 선지 내용을 읽어 내려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찬성과 반대의 주장 근거 요거 이해하는 건데, 요거는 사실상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고요. 내신 시험에서는 아무래도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해야 되겠죠. 외워야 되겠죠.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불의 입장에서 볼 때 질문에 모두 바르게 대답한 것은, 이제 질문이 나오고 대답을 한 것에 대해서 갑이 대답한 거, 을이 대답한 거, 요게 맞게 대답한 것을 찾는다라는 거죠. 자, 한번 볼게요. 갑, 태아는 무고한 인간 존재이다. 무고한 인간 존재를 죽이는 것이 그릇된 일이듯 태아를 죽이는 것 역시 그릇된 일이다. 태아와 태아로부터 비롯된 인간은 영속성을 지니며 둘 사이를 나눌 수 있는 의미 있는 구분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갑은 태아가 인간으로서 지위를 지니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 임신 중절을 허용해서는 안 되는, 그래서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자, 을 보겠습니다. 을. 태아는 무고한 인간 존재이기는 하지만 합리적인 능력이나 자의식을 지니지 않고 있다. 이처럼 태아는 인격체가 아닌 까닭에 어떠한 태아도 인격체가 생명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가지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성의 이익을 위해 행하는 인공 임신 중절은 정당하다. 찬성의 입장을 보이고 있네요. 자, 그러면 아래의 질문에 대해 가지고 맞게, 갑과 을이 맞게 대답한 게 뭐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인공 임신 중절을 허용해서는 안 되는가?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답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을이 얘가 아니고 아니요가 돼야 되는 거죠. 아니요. 그리고 태아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존재인가? 갑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그렇죠.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태아는 무고한 인간 존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답은 당연히 얘라고 하겠죠. 그리고 을은 뭐라고 하죠? 동의하고 있죠. 무고한 인간 존재이기는 하지만 하면서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도 답이 아니죠.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태아와 인간 사이를 구분 지을 수 있는 기준이 있는가? 자, 어쩌죠? 그렇죠. 갑이 얘가 아니고 아니요가 되죠. 아니요. 왜 그러죠? 위에 있죠. 의미 있는 구분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이 잘못된 겁니다. 자, 여성의 선택권이 태아의 생명권보다 우선하는가? 어떻게 되죠? 그렇죠. 갑은 아니오고 을은 예.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5번 가겠습니다. 태아를 온전한 능력을 지닌 인격체로 볼 수 없는가? 자, 을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되어 있죠. 태아도 인격체가 생명에 대한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답은 여기가 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지금 우리가 어떤 논거들을 많이 앞서 살펴보았지만 굳이 그 논거 안 갖다 대더라도 말씀드렸듯이 주어져 있는 글만으로도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일관성을 가지고 풀어나간다고 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영역의 문제니까요. 여러분들 조금만 더 신경 써서 이 부분 풀어보도록 합시다.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